이 IBS 완치가 가능한 질환인가요? 퇴사를 하면 완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농담이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하이데크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IBS, 즉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복통과 설사,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IBS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들 풀어드리기 위해서 김영집 원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의 주제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잖아요. 네.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네. 앓다가 퇴사하니까 또 사라졌는데 네.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어떤 질환인가요? 일단 과민성 장증후군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유병률이 아주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회사원, 학생들 할 거 없이 평소에도 많이들 얘기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질환 자체는 기저질환은 없지만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 설사, 변비 등의 그런 증상이 3개월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있으면서 네. 그 복통이 배변의 습관 아니면 배변의 빈도 아니면 배변의 양상의 변화를 동반할 때 이 세 개 중에 두 가지를 만족할 때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 이제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위장관 운동의 변화인데요.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의 경우라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음식물을 섭취할 때 음식물이 들어오면 S결장이나 직장 등에서 연하운동의 현격한 증가가 발생하게 되고 팽창 뒤에는 또 수축이 현격하게 오래 지속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위장관 운동의 변화가 남들보다 훨씬 심한 그런 상황이 초래될 때 보통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이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장 과민성인데요. 임상에서 대장 내시경을 많이 시행하다 보면 환자분들에 따라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공기양을 주입하거나 내시경 선단을 진입하기만 했는데도 많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어떤 분들은 더 많은 공기를 주입하여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환자마다 개개인별로 다른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 이런 그 차이를 내장 과민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유전적 요인인데 유전적 요인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인 경우에 그 가족분들이 아무래도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뇌와 신경계관에는 신경 및 신경 전달 물질 등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뇌의 심리적 변화 이런 것들이 장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분들의 경우 그 발병 이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어떤 다른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칠 만한 사건들이 있었던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내세균 불균형입니다. 취약한 유전적 요인이나 나쁜 식습관 등으로 인한 환경적인 변화로 인하여서 장내 정상 세균총이 변화가 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장내 투과도가 변하면서 그 과정에서 염증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활발하게 증식을 하여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가스가 많이 생성이 되게 되고 그 가스로 인해서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이 발현이 되게 됩니다. 또한 소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의 세균이 증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비해 세균이 많이 증식하는 그런 환경에서 설사 및 복통 등의 증상을 많이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5가지 원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치료는 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과민성 장증후군은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변의 부피를 증가시키는 완화제, 설사 우세형에서 주로 사용하는 지사제,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 등을 완화시키는 진경제, 또한 필요에 따라 유산균이라고 알려져 있는 생균제, 비흡수성 항생제, 그 외에 여러 가지 항우울제 등 다른 약물들을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유산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실제로 유산균을 먹는 게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좀 도움이 될까요? 과민성 장증후군에 유산균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산균은 살아있는 세균무리로 야쿠르트 등에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정상 세균총이 변화하면 비정상적인 발효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가스 생성이 많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안에서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정상 세균총으로의 회귀를 돕고 가스 생성을 막아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유산균의 종류가 많은데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산균을 언급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균주의 마리수보다는 여러 가지 균주가 섞여 있는 그런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먹는 것도 되게 또 까다롭게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IBS 환자들이 피해야 되는 음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포드맵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포드맵이란 장내 세균에 의해서 발효되는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폴리오 등 저분자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보통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어 가스를 생성하며 삼투압에 의해 대장 내 수분 증가 및 대장 내강의 확장을 일으킵니다. 이런 포드맵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제한하면 복통과 복부팽만 등이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같은 곡류라도 쌀은 가스 생성을 많이 하지 않고 보리는 많이 하겠죠. 또한 이제 같은 과일이더라도 오렌지, 딸기, 포도 같은 것은 가스 생성을 비교적 적게 하는 반면에 사과, 배, 복숭아 같은 과일은 많이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퇴사하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완치가 되긴 했거든요. 네. 이 IBS 완치가 가능한 질환인가요? 네. 퇴사를 하면 완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농담이고요. 네.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증상 개선 및 조절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절이 잘 되고 그 증상이 유지되면 이제 완치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향이 좀 더 많고 한번 이제 악화가 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어떤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은 예후가 나쁜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증상이 조금씩 개선되다 보면 보통은 이제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IBS 환자들이 꼭 지켜야 되는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고섬유질 섭취가 중요하겠고 가공식품 및 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규칙적인 식사, 당연히 과식을 피하는 게 좋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포드맵에서 네. 각 개인이 평소 증상의 악화를 경험했던 그런 식사, 과일 혹은 식재료들을 조금 피하시는 게 네.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각자가 식품일기 같은 것을 쓰신다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오늘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럼 오늘의 영상의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민성 장증후군의 경우에는 유전적인 영향도 일부 받지만 생활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들이 과민성 장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변을 통해서 호전되는 복통이 아닌 점차 악화되는 복통 혹은 계속 지속되는 복통 아니면 발열이나 다른 증상을 동반하는 복통의 경우에는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치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시거나 전문의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영진 원장님과 함께 IBS의 원인과 치료 방법 그리고 환자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저도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알았을 때 기름진 음식을 좀 피하고 식사 후에 산책을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데가 아나운서 김지연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